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가르시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맛있는 생태정원 윗뜰에서 가을 이야기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투어 소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AOA가 부릅니다. 날 보러 와요. In the dark, hey, twilight. 추운 겨울이 와도 내 눈 속에는 꽃이 피나 봐. 첫눈에 알아본 걸까? 첫사랑처럼 두근대니까 날 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 그댄 어떤지 때론 알 수 없는 그 무표정. 솔직히 말을 하면 표현해줘 돌리지 말고 하늘의 별을 잇든 나에게 어는 길 어둠 속 덕더 우리 선명의 시기야. 하얀 밤이 새도록 그대와 나 단둘이만 얘기하고파 가지고 싶어 서둘러줘 해 뜨기 전에 날 보러 와. 그대 발걸음 소리 내 마음이 설레고 있는 걸 알아요. 날 보러 와. 나를 찾는 목소리 한 걸음에 그대에게 달려가요. 날 보러 와. Twilight, the twilight, the twilight. Twilight, the twilight. 어서 빨리 내게 와요. 밤이 길어지듯이 그리움들도 깊어지나 봐. 밤새 춤을 췄어요. 내 방 어느새 파란빛으로 물이 뜯어요. 밤새 눈을 맞춰줘 baby. 너울빛 너무 설레요 baby. 하얀 밤이 새도록 그대와 나 단둘이만 얘기하고파 가지고 싶어 서둘러줘 해 뜨기 전에 날 보러 와. 그대 발걸음 소리 내 마음이 설레고 있는 걸 알아요. 날 보러 와. 나를 찾는 목소리 한 걸음에 그대에게 달려가요. 날 보러 와. Twilight, the twilight, the twilight. Twilight, the twilight. 어서 빨리 내게 와. Light, 날 은밀하게 좀 더 비밀스럽게. Love in the dark night. 보여줄래 내 마음 빛이 나는 순간.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날 보러 와요. 지금껏 안아줘요. 내 눈빛이 떨리고 있는 걸 알아요. 날 보러 와요. 내 맘 다 알잖아요. 한 걸음에 너에게로 달려와요. 날 보러 와요. Twilight, the twilight, the twilight. Twilight, the twilight. 어서 빨리 내게 와요.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우선 가르시아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가르시아 효과는 인간과 동물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나 어떤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진화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특정 음식의 맛을 독성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데 그 음식을 회피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런 현상은 주로 구토나 구역질과 같은 증상과도 연관이 돼요. 잠시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가르시아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가르시아 효과의 핵심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르시아 효과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한 예로 특정 자극과 부정적인 반응 사이에 연관성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정 자극은 음식의 맛을 의미하고요. 부정적 반응은 구토나 구역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고 위험한 음식을 피하도록 돕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런 가르시아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와 동료들이 1955년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방사선에 노출된 쥐들의 행동 변화를 연구하던 중에 어떤 특정한 맛과 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발견이냐면 쥐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특정한 맛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브가 부릅니다. Love Dive.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로 숨 참고 let's back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이지가 않은 상처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히 뛰어들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그럼 이어서 가르시아 효과의 실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쥐들에게 단맛이 나는 물을 제공을 했어요. 이 단맛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선호되는 맛이고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후에 이 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방사선에 노출시키지 않은 그룹, 두 번째는 약한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그룹, 세 번째는 강한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그룹,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관찰을 해요. 결과를 보니까 방사선에 노출된 쥐들은 단맛이 나는 물을 피하고 일반 물을 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쥐들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어떤 특정한 맛을 피하게 되더라. 이것을 단일 시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얘네들이 먹었던 그 단맛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연되는데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연된 반응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 단맛과 방사선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없어요.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방사선에 좀 강하게 노출이 되면 구토나 구역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단맛과 방사선 사이에는 어떠한 연합이 없는데 이 쥐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맛을 먹고 내가 구토를 했으니까 단맛과 구토를 더 강하게 연결져서 생각하는 거죠. 맛과 관련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관찰이 됐어요.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다른 자극들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는 강한 연합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쥐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자기가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단맛의 식품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 거예요. 이 쥐들은 방사선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불쾌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얘네들이 이 불쾌한 경험과 단맛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 식품, 그러니까 그 단맛을 피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그 이론과 조금 맞지 않는 또는 그 이론에 도전하는 식의 그런 실험이 된 거예요. 단맛과 불쾌한 경험을 하는 그런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어떤 한 자극에 다른 자극이 연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아 효과에서는 쥐가 단맛을 먹은 후에 한 번만이라도 불쾌한 체험을 했다면 조건부 반응이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존에 중요한 정보일수록 빠르게 학습이 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아 효과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존에 매우 중요한 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가르시아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현상은 우리가 불쾌한 체험을 피하고 생존의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을 하며 기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 현상은 어떤 식품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혐오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식품 선택이라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덤디덤디. 뜨거운 태양에 살짝 미친 나 쉽게 두 볼이 빨개지고 그러다 어질어질 달아오른 날 헤엄을치듯 춤을 추고 음악을 더 크게 더 틀고 싶어 우리 사랑이 안 들리게 안 나도 더 가까이 붙고 싶어 단 심장이 팡 터지게 바람은 거근되게 또 파도는 쿵쿵대게 저기 드라마처럼 내 마음을 두드려줘 내게 들려줘 이 여름의 그 노래를 Turn up the summer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time, every sign 어디 가도 여긴 tropical night 지는 날, 지는 밤바다에 칼바람 잊을 수 없이 타오르는 밤 덤디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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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on my summer 덤디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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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on my summer Hey drum 무더 위로 높여 킥스 내 연우리 벽을 녹여 아우가드 벗겨져버린 속어 예가수가 흔들리도록 춤춰 팡팡 터진 축제 탕탕 머리를 비우고 미친 듯 음악은 turn top 찬방되는 파도에 비치는 두구동 DJ 이 바람을 뺏게 사랑을 더 세게 더 주고 싶어 날 계절이 느껴지게 이대로 두 눈을 꼭 감고 싶어 태양이 떠도 영원하게 바람은 설렁되게 또 파도는 절렁되게 저기 댄서들처럼 내 마음을 흔들어줘 내게 들려줘 이 여름의 그 노래를 Turn up the summer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time, every sign 어디 가도 여긴 tropical night 지는 날, 지는 밤바다에 칼바람 잊을 수 없이 타오르는 밤 덤디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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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on my summer 덤디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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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잠들고 여름이 다시 그면 내게 불러줘 뜨거웠던 그때 노래를 Shout it out loud Hey, let's turn on my summer band Hit the drum 덤디덤덤 덤디디덤덤 덤디덤덤 덤디디덤덤 덤디덤덤 덤디디덤 Hey, 덤디덤덤 Turn on my summer 덤디덤덤 덤디디덤덤 덤디덤덤 덤디덤덤 덤디디덤 Hey, 덤디덤덤 Turn on my summer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가르시아 효과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르시아 효과의 심리적 원리는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볼게요. 이런 심리적 원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 형성, 두 번째 생존 본능, 세 번째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 심리적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 형성은요, 가르시아 효과는 어떠한 특정 자극과 부정적인 결과물 사이에 강력한 연관성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생존 본능이에요. 이 효과는 생존 본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음식을 피하면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과 기억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강력한 감정적 기억으로 남아서 그 음식을 다시 접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빙하우스의 기억 곡선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감정과 어떤 사건이 연합이 되면 그 기억이 각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감정과 그 경험이 강하게 연합이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으로도 평생 부정적 감정이 기억이 되니까 잘 활용을 하면 기억 전략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르시아 효과와 관련된 학습 내지는 자기방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르시아 효과는 심리학, 또 신경과학, 그리고 이제 행동과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가르시아 효과는 행동심리학과 자기방어 메커니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생존을 위해서 학습하는 동물들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현상은 자기방어 메커니즘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자기방어는 개인이 자신의 안전이라든가 안녕이라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어떠한 방어적인 전략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몰라 패밀리가 부릅니다. 헤어진 두 사람. 참 어이가 없어. 네가 나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다신 그러지 마. 우리 가끔 생각했던 미래 말고 이제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원했어 no way 잘못했어 no way 사랑하나 못하는 너 언제까지라도 사랑한다고 이제 사랑 따윈 필요 없다고 그래 비참하게 내 맘을 내팽겨치고 또 slow 죽을 만큼 너를 채워 다시 멘붕에서는 내 맘이 아프고 이렇게 버리면 넌 나빠 누구보다 사랑은 난 더 깊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사랑하는 네가 또 볼 수 없으니까 가슴 아픈 네가 또 살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너란 사람 없게 두 번 다시 이런 사랑 없게 내가 미쳐버릴 만큼 네가 너무 미웠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소리쳐도 몰랐어 이젠 숨이 막혀 나도 살 수조차 없다고 제발 사랑했던 기억 모두 가져가 내가 어떻게든 떠나가지 못하게 널 잡아 미쳐버린 내 심장에 너를 끌어안아 사랑이란 비참함에 나를 때리고 나는 미련 앞에 주저앉아 숨을 거두고 그만했어 네가 했어 우리 다 끝났어 사랑했어 도망갔어 그래 필요 없어 하루 종일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 그래 미치도록 네가 싫어질 것 같아 심각하게 썩어버린 내 사랑을 꺼내 주변 사람 아무것도 꺼내지를 못해 헤어져라 떠나가라 그런 뻔한 말만 사랑이라 지나간다 너무 뻔한 그 말 집에 돌아갈래 그만 됐어 돌아가지 못해 미치겠어 하루 종일 네 맘에서 살길 원해 그렇지만 너는 다른 사람을 원해 내가 미쳐버릴 만큼 네가 너무 미웠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소리쳐도 몰랐어 이젠 숨이 막혀 나도 살 수조차 없다고 제발 사랑했던 기억 모두 가져가 이미 떠난 그 사람 다시 못 올 그 사람 이제는 나
그러면 이어서 갈등 상황에서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런 점은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고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반응일 수 있어요.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서는 우리의 방어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자아 보호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타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 더 가지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이런 방어적 행동은 종종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력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때때로 사회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방어 메커니즘과 가르시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방어적인 그런 행동들은 자기 보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갈등이나 사회적 긴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서도 자아 보호를 위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작용하는 자아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가르시아 효과는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메커니즘은 종종 우리의 사고나 행동을 조작을 하거나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사회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선택이라든가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기 방어 메커니즘과 가르시아 효과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피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터보가 부릅니다. 금지된 장난.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치방 일부 가르시아 효과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방어 메커니즘과 가르시아 효과의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경험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 학생이 발표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실수를 해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그 학생은 그 이후에 발표를 피하려고 하거나 발표 전에 매우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가르시아 효과로 보면 그 학생은 발표와 창피함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던 그 경험을 강하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음식과 관련한 그런 경험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특정 음식을 먹고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예로 들어볼게요. 그 특정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기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음식을 피하려고 하겠죠. 가르시아 효과에서 보면 그 음식과 이 사람이 매우 심하게 아팠던 경험이 연관이 돼서 그 음식만 봐도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방어 메커니즘과 가르시아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가르시아 효과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의학 분야예요. 의학 분야에서는 살펴보면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 경험이 환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중에 특정 약물을 투여받고 환자가 구토를 경험하면 그 후에 그 약물에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항암 치료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을 또 구토하는 경험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식욕이 또 그다지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특정한 어떤 학습 경험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가르시아 효과와 유사하게 특정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이 연관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마케팅 분야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사용한 후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그 제품뿐 아니라 그 해당 브랜드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음식 브랜드의 제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가 그 브랜드의 다른 제품도 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에 가르시아 효과의 다양한 사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무진이 부릅니다.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면 도네. 건반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계속해서 가르시아 효과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식중독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새우를 보거나 새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느낄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의 음식 경험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의 경험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강제로 먹은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음식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시아 효과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가르시아 효과는 특정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나서 아팠던 경험, 그리고 그 음식이나 음료를 다시는 먹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이 효과는 주로 부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생존 본능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위험한 음식을 피하도록 도와줘서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빠른 학습이에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강력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이것을 이용한 적용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알코올 중독 치료예요. 긍정적인 사례 중에 알코올 중독 치료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을 섞어 놓는 거예요, 술에. 그래서 이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겠죠? 그러면 술에 대한 혐오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술을 마실 때마다 구토를 경험하게 되고 점차 술을 피하게 되겠죠. 또 다른 긍정적인 사례는 다이어트예요.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피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서 의도적으로 불쾌한 경험을 연상하는 거예요. 또는 연상시키던가. 그러면 그 음식을 피하게 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져요. 이런 방법들은 가르시아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어떤 특정 행동을 피하거나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르시아 효과의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단점은 일반화와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화는 특정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다른 무해한 음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 전체를 다 싫어하게 된다거나 거부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은 특정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가르시아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시아 효과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맛있는 생태 정원에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생태 정원 투어 소식이 있어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 시작할게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You and I. 얘기해야 돼. 여기서 우리 그만 끝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내 하루가 의미 없어. 오늘 저도 웃을 일 없어. 더는 자신이 없어. 오늘은 내가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Wait a minute, wait a minute. 네께서 따라잡 줄래. Wait on it, 이 손 놓고 말해. 몇 번을 들어도 네 말은 거기서 거기. Yeah. Tired of all your lies and excuses. Now just get out my face. 돌릴 수 없어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우린 서로 부담됐어. 말고 내게 아무도 없어. 더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너에게 말할래.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던 말던 네 맘대로 해.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 You and I.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맛있는 생태정원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첫 번째 소식은요. 맛있는 생태정원에 가을 이야기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생태정원을 위뜰이라고 하거든요. 위뜰에서 도심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치된 땅에 채소와 꽃, 그리고 허브와 과실수 여러 가지를 심어서 정원과 농장의 경계를 허문 맛있는 생태정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맛있는 생태정원의 가을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심 속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생태정원으로의 초대, 가을 초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대문구 송주길 60에 있어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육 대상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은 올해 24년도 9월 한 달 동안 하는데 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 12일 목요일에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오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거 첫 번째 시간은 이론인데요. 토종 씨앗 이야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육 비용은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23일 월요일에 하는데 시간은 똑같아요. 오후 3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해서 자연의 색을 찾아서 해서 천연염색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9월 25일 수요일에 시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생태정원 허브 이야기 그래서 천연 한방 자웅고 1,000원이라고 합니다. 교육비용. 그리고 9월 26일 목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 모두 똑같은데요. 맛있는 생태정원을 담는 그릇. 그래서 라탄 바구니 교육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교육비 1,000원이고요. 첫날만 이론에 대한 거는 무료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회기 동안은 또 이제 교육비를 1,000원씩 내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한 사람당 한 강의만 신청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차시별로 15명인데 선착순 마감이래요. 신청 기간은 9월 4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시별로 15명이니까 선착순이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해설가와 함께하는 오감정원 투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건강한 수확물과 여러 다양한 자연물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맛있는 생태 정원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어 시간은요. 투어 기간과 시간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수요일에 총 2번 진행을 하는데 60분을 진행을 한대요. 여기도 서울 시민은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시간은 똑같은데요. 금요일은 서대문구 관내에 기관 참여자들이 주로 금요일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어 내용에 해설가와 함께하는 오감 정원 투어 그리고 수확물도 체험을 하고요. 허브 벌레 퇴치제 허브 스머지 스틱 그리고 계절꽃을 활용한 아파 엽서 예쁘겠네요. 요거 책갈피 만들기 책갈피도 이쁠 것 같아요. 독특하고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직접 하시는데요. 개인 신청은 매주 수요일 그리고 서대문구 관내의 기관에서 신청을 한다면 매주 금요일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투어하는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참여하신다 하면 참여 시간과 인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요.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02-330-1131 02-330-1131 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기관들이 참여하고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색다른 가을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투어도 신청 인원이 회당 15명에서 20명이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시간을 잘 지키셔서 빠르게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신청 기간은요, 9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전까지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벌써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늘 서대문까치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 누리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서대문까치방 마지막 곡으로 왁스가 부른 거리에서, 그리고 나비가 부른 느낌이 와 두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그 사람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 부풀은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모두 말